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법치에 대한 보복은 민주주의의 자해다. 법치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폭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규탄한다. 우리 강민구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님께서 지금 아주 정말 용감하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강민구 대단하다,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민구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전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쓴 글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언을 꺼낸 것은 정치 권력이 법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심각한 시도이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무랬던 과거 군세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만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랬던 과거 군사 독재 정권도 이런 만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침묵하는 법조인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는데 법조인이 설 자리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전원합의체라는 가장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최소한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실호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에 불리하다고 하여 그 수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권력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독재적 행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6년 가까이 법관으로 헌신하며 정책 편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린 전례가 없는 인물입니다. 기회의 이름 위에 쓰여진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는 오직 정치적 불만, 곧 자신들의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 보복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함께 드러난 절차적 결정체입니다. 민주당은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심리 절차 자체를 공격하고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사법 판결 불복 정치이며 법률가가 아닌 권력 추구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하면 다음은 무엇인가? 판사를 감감할 것인가? 사법부를 해체할 것인가?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는 순간 법치국가는 그 뿌리부터 썩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판결을 뒤덮으려는 시도는 곧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고전적 폭정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검찰 독재에 맞서는 민주진영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률 판단에 대해 탄핵을 앞세워 사법부를 위협하는 사법 탄압 집단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하나의 전례가 되어 향후 어느 정권이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면 그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악순환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정치권이 사법을 장악하는 순간 그 사이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가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결코 권력자의 사법 보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해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정권이 누구든 피고인이 누구든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태는 명백히 법치에 대한 복수이며 국민은 이를 결코 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를 거스르는 정치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이런 사태를 갖다가 그야말로 묵인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건 비겁한 행태입니다. 법치에 대한 보복은 민주주의의 자해다라고 지금 강민구 전 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지금 고등법원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랬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던 일들이 21세기 대명성지에서 부끄럼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치의 탈을 쓴 이념의 광란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경고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구 부장판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경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8대 0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이기에
불복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법률가로서 필자는 그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앞서 영장의 위법성과 심판 절차의 하자 가능성, 심판 절차의 남용 문제 등을 법률 원칙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당한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불복을 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찬양하며 결과에만 몰두한 일부 언론과 법조인은 그 시절 정의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그것도 10대 2라는 압도적 판단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복은커녕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권 분립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 세력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명백히 재판의 정치화를 의도하는 입법 구상까지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법률적으로 중단시키자는 우연적 발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입법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 핵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결과에 따라 법의 태도가 달라져도 되는 상대적 법치주의와 선택적 정의를 용인하게 되었습니까? 탄핵 결정에는 온 나라가 숨죽이며 승복을 외쳤던 이들이 대법원의 합의 판결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판결을 전복시키려 드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독립은 헌법의 근간이며 권력자는 물론 그를 지지하는 진영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법조인들의 침묵입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법치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 이번에는 진영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수호지심을 상실한 지식인의 타락이며 법 앞의 평등을 저버리는 이율배반적 행태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법을 흉내내는 자이지 결코 진정한 법의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후보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발언을 일삼고 그 추종자들이 입법을 빌미로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려 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단지 제도나 형식이 아닌 그에 대한 구성원의 신념과 실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대법원의 판결도 정치적 편향 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라도 진영 논리에 함몰된 법조인들은 자신이 외쳤던 그 정의의 언어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탄핵 당시의 비판이 정당했다면 지금의 불복 선동에 대해서도 같은 강도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이고 법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지금 침묵하면 내일은 법조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침묵당할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법조계를 갖다가 질타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야말로 쪽팔린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법조계가 말이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변협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데에도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하는데 법조인이여 법학 공부 시절 초심을 생각해보라. 도대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입법 폭주 이것이 가능키나 한 것인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겠다? 이게 얼마나 우연적이고 위험한 지금 발상입니까?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 폭주 대법관 30인으로 만들겠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갖다가 임명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강민구 부장판사 정말 실명을 걸고 이 지금 입법 폭주,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강민구 부장판사 정말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강민구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강민구 부장판사가 나 홀로라도 지금 히틀러보다 더한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 연일 글을 쓰고 계십니다. 강신업 TV입니다.